네, 누들 밥상. 오늘은 일본의 국수 문화를 소개합니다. 일본도 뭐 우리처럼 아주 오래전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 국수 문화를 도입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뭐든지 다른 나라에서 배워왔지만은 일본 나라 사정에 맞게 자기 문화로 재창조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이제 음식 문화,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음식 문화는 일본의 지리적인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부터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본은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대 섬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전체 섬으로 따지면은 6,852개나 되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4대 섬, 제일 큰 섬이 혼슈 섬이고, 그리고 혼슈 섬의 위에 있는 섬이 이제 홋카이도, 북해도라 그러죠. 홋카이도. 그리고 제일 밑에 남단에 있는 섬이 규슈 섬입니다. 그리고 그 혼슈와 규슈의 중간에 끼어 있는 제일 작은 섬, 4개 4대 섬 중에서는 제일 작은 섬, 시코쿠 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4대 섬을 이제 본토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본토 4대 섬 중에서도 본토 중에 본토가 이제 혼슈 섬인데, 혼슈 섬은 보면은 아래 위로 길이도 길지만은 중심부로 보면은 동서가 폭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혼슈 섬은 특별히 이제 관동 지역, 관서 지역, 일본말로 하면은 간도 지역, 간사이 지역,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간도와 간사이를 구분하는 지점이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그런 길목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기후현의 세키가하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 세키가하라가 이렇게 간도와 간사이로 구분하는 그런 지역이 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개의 아주 큰 전투가 있습니다. 특히 1600년에 있었던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우리 한자로 말하면 풍신수길이라는 사람이 그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1598년에 죽었어요. 병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600년에 이 밑에 있던 부하들이 이제 소위 누가 이제 그 왕자의 자리에 오르느냐, 그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데, 동쪽에 있는 무사들과 서쪽에 있는 무사들이 동편, 서편, 동군, 서군 이렇게 나눠서 그 세키가하라라는 지역에서 엄청난 그런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에서 동쪽 군사들, 동쪽 무사들이 이겼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에도 시대가 열립니다. 에도가 바로 지금의 도쿄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수도인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을 말하는 거고, 간사이 지역 그러면은 옛날의 수도권이었던 교토, 도쿄하고 교토는 이름이 헷갈리죠, 그죠? 교토와 그 다음에 뭡니까?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서쪽 지역이 바로 간사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 중심부도
보면은 일본은 또 높은 산이 많아요. 그래서 뭐 산 하나를 두고도 그렇게 기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간토 지역과 간사이 지역은 음식 문화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본에서는 흔히 이제 우동은 간사이, 소바는 간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서쪽 지역은 우동이 많이 발달했고, 동쪽 지역은 소바가 많이 발달했다. 예. 이런 의미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요즘은 뭐 교통이 발달해서 뭐 저 도쿄에서 오사카까지도 뭐 신칸센으로 2시간이면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는데 전통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인 국수가 우동, 소바, 라멘 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면 요리가 발상지 가장 유명한 그 지역이 어딘지 그걸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동. 우동은 이제 사누키 우동이 일본에서 가장 최초의 우동이자 가장 유명한 우동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본의 음식을 이해를 하실 때는 음식명 앞에 그 지역명이 붙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쯤인가를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누키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섬, 4대 섬은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4대 섬 중에 제일 작은, 그러니까 혼슈와 규슈 중간에 끼어 있는, 시코쿠 섬이 이제 제일 작은 섬이잖아요. 그 시코쿠 섬에 카가와현이 있어요. 카가와현. 그 카가와현의 옛날 이름이 바로, 사누키입니다. 그래서 사누키 우동 그러는데 이 사누키 지역 그러니까 현재의 카가와현은 그 기후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강우량이 많지가 않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옛날부터 벼 농사보다는 밀 농사를 주로 짓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품질 좋은 밀가루가 풍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근처에 뭐가 있냐면은 천일염 염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누키 우동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반죽을 할 때 밀가루와 물, 그 다음에 이 천일염 소금의 비율을 아주 황금 비율로 정해놨어요. 밀가루 대비해서 물의 비중이 40% 정도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소금은 3%, 여름에는 3%, 겨울에는 이게 한 6%로 올라간대요. 그런 비율까지 정해놓은 그런 면을 만드는데 이 면을 만들 때도 뭐냐 반죽을 할 때 발로 꾹꾹 밟아서 그렇게 하고 최소한도 이틀 이상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면이 아주 부드럽고 탄력이 있고 쫄깃해요. 그것이 바로 이 사누키 우동의 특징입니다. 그 사누키 지역, 그러니까 가가와 현민들이 1년에 먹는 평균 그 우동 그릇 수가 한 사람당 230그릇은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우동을 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바. 소바는 아까 제가 이제 간사이 우동은 간사이 소바는 간또 그런 거 동쪽 지역에 유명하다 그랬지만 사실은 제일 유명한 소바는 서쪽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 시마네 현의 이즈마 소바가 가장 유명합니다. 시마네 현이 어디냐 하면은 일본 내에서도 아주 왼쪽 편, 서쪽 편에 있는 대표적인 깡촌이에요. 직선거리로 따지면은 수도인 도쿄까지 거리보다도 부산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부산이나 우리 강원도 동해 쪽에서 이 여객선으로
관광을 자주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시마네 현의 관광객 중에 절반은 우리 한국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안 좋은 그런 악연이 있는 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본 제국이 1905년에 우리의 독도를 바로 이 시마네 현 소속으로 편입을 시켜가고 그렇게 고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1905년 2월 22일이에요. 근데 이 시마네 현에서 2005년에 2005년 2월 22일에 뭐냐 독도를 이제 일본말로 다케시마 그러잖아요. 다케시마의 날로 그렇게 정해서 저 마음대로 정해가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지역이 바로 이 시마네 현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시마네 현 중에서도 동쪽 지역을 이즈마 그래요. 이즈마. 근데 이 이즈마 지역의 소바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즈마 소바 그러는데 이 이즈마 소바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막국수처럼 이 메밀을 통째로 껍질째 갈아가지고 그래서 색이 진하고 그 다음에 메밀 특유의 그런 구수한 향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뭐냐면은 와라코 소바라 그래가지고 이 와라코가 뭐냐면은 일본의 그 찬압 있잖아요. 붉은색 찬압, 그 3단으로 된 그 찬압에 그 주민들이 이제 야외에 이렇게 소풍을 갈 때 거기에 이제 소바를 담아가서 먹었다고 거기에 유래해서 와라코 소바 이렇게 합니다. 그 와라코 소바가 유명합니다. 이 소바는 또 특히 이제 먹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일반적으로는 소바를 소스에 이렇게 담궈서 건져서 그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면에다가 소스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먹는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멘. 라멘은 중국의 남면, 그러니까 중국 말로 하면 라미엔, 거기에서 비롯된 이름이 이제 라멘이에요. 여러분, 라미엔, 남면은 뭐냐, 국수 가락을 만드는 게 손으로 두드리고 늘리고 해서 이제 만든다 해서 수타면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시죠. 수타면. 중화요리는 전부 수타면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남면을 가지고 국물과 함께 끓여 먹으면은 그것이 탕면이 되는 거고 국물 없이 비벼 먹거나 볶아 먹으면 그게 반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은 물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탕면보다는 반면이 더 유명합니다. 북경짜장 그게 말 일종의 반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와서 먹고 있는 짜장면도 국물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비빔국수 이런 것도 반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제 그걸 국물 요리로 발달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일본의 라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 그 국물을 어떤 걸로 재료로 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발달했어요. 하나는 된장을 베이스로 한 라멘. 그 다음에 하나는 돼지뼈 사골 육수. 그리고 간장 이렇게 해서 뭡니까? 된장 국물을 베이스로 하면 미소라멘, 그리고 돼지뼈 사골을 했으면은 돈코츠 라멘, 그리고 간장으로 했으면은 뭡니까? 소유라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된장을 베이스로 한 미소라멘의 이제 원조는 어디냐 하면은 제일 위에 섬 홋카이도의 삿포로 지역이 원조입니다. 거기 가면은 뭐 한 1000여 개 이상의 가게들이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성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코츠 라멘은 어느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됐냐면은
아까 이제 4개 섬 중에서 제일 밑에 남단에 있는 규슈 섬의 후쿠오카라는 지역이 원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그 간장으로 베이스하는 소유라면은 혼슈 섬 중에서 제일 큰 혼슈 섬 중에서도 동북부 쪽에 위치한 후쿠시마 거기가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은 우동, 소바, 라멘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면 요리, 국수 천국입니다. 이제 일부러 일본에는 이렇게 식도락가들이 먹기 위해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완화가 돼서 일본도 이제 10월 11일부터는 무비자로 여행을 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일본 여행 예약을 엄청 많이 하고 한다는데 가시게 되면은 일본의 면 요리 꼭 드셔보시고 우리의 국수 문화와는 또 뭐가 다른가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